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 지은이는 니시와키 슌지, 옮긴이는 이은혜, 발행은 더 퀘스트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과 세상의 자극에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옆 사람의 말 한마디, 먹는 소리, 옷의 감촉, 때론 글자의 줄맞춤까지 모든 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침울하거나 매사에 완벽주의 경향으로 일의 시작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예민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생각이 복잡하고 사려 깊다. 둘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셋째, 감정이입과 공감성이 뛰어나다. 넷째, 오감이 예민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저자는 자신을 탓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을 챙기기 위해 써야 맞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스몰 스텝으로 노력하라고 하는데요. 작은 목표를 많이 만들어 자잘한 성공 체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다며 인간관계, 업무, 일상생활에서 작은 성공을 쌓아갈수록 자신감이 생겨 이런 버릇을 조금씩 고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서 수많은 독자들을 토닥여 주었는데요. 이번에 스페셜 리커버 포근포근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간된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 5명 중 1명은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는 그들을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예민하다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타인에 대한 상냥함, 사려 깊은 신중함, 속된 것을 멀리하는 기품 같은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이고 쉽게 상처받는 약점도 지녔다. 그 밖에도 다양한 특징의 상호작용으로 복잡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정리한 지표를 DOES라 한다. 예민한 사람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4가지 유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이 4가지 특성을 살펴보자. 1. 복잡한 생각과 사려 깊음. 내성적이며 사색적인 경향이 강하고 형식적인 거칠에 서툴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오래 생각하는 소극적인 면도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한 가지에 몰두해 연구하는 일에 뛰어나다. 2. 과잉저그. 타인의 감정, 현장 분위기, 일어난 일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쉽게 공포를 느끼고 상대가 조금만 싫은 내색을 보이면 긴장해서 피로를 느낀다. 즐거운 일을 해도 피곤하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왔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일이 전형적인 사례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상처가 깊어진다. 3. 감정이입과 공감성. 책이나 영화 내용, 예술작품이나 경치에 깊이 감동한다. 타인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고 가끔은 배려가 지나쳐 피곤할 때도 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 동료가 혼이 나면 당사자보다 더 상처를 받는 등 타인의 경험을 자기 일처럼 느낀다. 4. 예민한 오감. 사람이 붐비거나 어질러진 공간처럼 시각적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피로를 느낀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다양한 소리가 섞여 들리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다. 냉장고 소리나 시계 소리가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전에 까슬까슬한 촉감, 진한 냄새, 카페인 자극, 식품 첨가물에도 자극을 받는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수성이 풍부해 예술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떤가? 딱 내 이야기라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매일 감동과 상처가 교차하는 멋지고도 버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점만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스몰 스텝을 기본으로 삼자. 순서를 적을 때 작업 과정의 세분화 수준은 자신의 감각에 따라 정해도 상관없다. 다만 자기 생각보다 약간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당연한 일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두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이 심란해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럴 때 자세한 지침이 안전망이 되어준다. 그저 쓰인 대로 따르기만 하면 어느새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스몰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 불리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어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가 총 3단뿐이라면 한 단의 높이가 꽤 높아 오르기 힘들다. 하지만 5단이라면 비교적 쉬울 테고 10단이라면 훨씬 편할 것이다. 높이가 낮은 단을 많이 만들수록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스몰 스텝은 예민한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본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는 투두 리스트를 비롯해 차분히 한 걸음씩 익혀가는 요령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 요령들의 공통점은 한 단 한 단의 높이를 과감하게 낮추는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세워보자. 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한 줄이라도 써보자. 라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생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게나마 달성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예민한 사람은 덮어놓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몰 스텝을 실천하면 이런 버릇을 조금씩 고칠 수 있다.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우자. 섬세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의 바탕을 둔 습관이다. 이번에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익혀보자.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우는 기술이다. 자기 중요감이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내 말에 동의한다. 나를 인정한다. 나를 이해한다. 나를 원한다. 내게 의지한다. 이런 반응은 모두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과 같다. 누구나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기 중요감을 채워주는 상대를 좋아하고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다. 즉,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워주면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늘려가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첫 단계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다.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이다.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공감하면서 듣는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미 익숙한 습관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시점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존중받는다고 느낄까? 어떤 부분을 어떤 말로 칭찬하면 기뻐할까? 상대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고 분석해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 지금까지 등장한 분석 기술을 잘 익혔다면 이미 기초 체력은 갖추고 있을 테니 분명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배려와는 차원이 다르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분석적 접근법을 상대를 조종하는 것 같아 꺼림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도 분명 훌륭한 배려다. 게다가 적절한지 아닌지, 좋아할지 싫어할지와 같이 감성적인 부분을 앞세우며 다가갈 때보다 누구에게나 잘 맞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상대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가온다. 즉,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조차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상대를 좋아할 수 있다. 타인에게 휘둘려 지쳐버리는 배려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와 가까워져서 내가 편한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지적을 멈추는 간단한 방법.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고작 이만한 일에 벌써 지치다니. 역시 난 안 돼. 뭐든 그냥 넘기질 못해. 정말 한심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한다. 안 그래도 쉽게 상처받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다. 사실 이런 점이야말로 가장 고쳐야 할 버릇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아끼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되는 걸까? 아니다. 그건 단지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더 엄격하게 굴까? 바로 자신에게 거는 기대 때문이다. 자신에게 거는 기대도 타인에게 거는 기대와 같은 구조를 가진 심리다. 자신을 탓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멋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대범함을 가진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나. 무서운 상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나. 떠올리는 모습은 제각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나에게 실망한다.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과 일치하지 않아 상처받을 바에야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나 따윈 어차피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모습이 반드시 상상한 그대로의 모습일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자는 의미다. 지금 당장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도 당연히 상상과 같을 수는 없다고 한 단계 낮춰 받아들여 보자. 비굴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편해지자는 말이다. 그 누구 당신이 동경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항상 꿈꿔온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류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이상향에 가까워지고 싶다. 즉, 현재의 자신은 스스로 그려온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법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는 아직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소중해진다. 지나치게 낮았던 자기 평가를 원점으로 돌리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줄면 과민 반응이 사라지고 모든 일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 앞서 지금 당장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도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기대를 버리고 자기 비판을 멈추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하기로 하자. 행복의 5단계 평가하기.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 나에게 기대하지 않기. 스몰 스텝으로 노력하기. 이 세 가지 습관이 생기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실감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길 바란다. 하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상태로 노력하기는 확실히 쉽지 않다. 그러니 실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이름하여 행복의 5단계 평가다. 매일 자신이 한 활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행복했는지를 점수화하는 방법이다. 일종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민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문장 형식으로 일기를 쓰면 그저 감정 분출구가 되기 쉽다. 반면 5단계 평가는 감정에 점수를 매기는 분석 방법이므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나도 매일 쓰고 있다. 얼마 전 쓴 5단계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닝커피 3. 커피는 좋아하지만 나중에 속이 안 좋아져서 문제. 아침 목욕 4. 독서 4. 진료 3.5. 환자들의 상황이 다양해서 5점이 거의 없다. 점심 3. 스터디 모임 5. 흥미로운 주제와 자극을 주는 동료가 있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식사 모임 5. 스터디 모임의 동료들과 한 식사이니 당연히 행복했다. 자전거 수리점 방문 4.5.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한 활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긴다. 마지막에 점수를 모두 더하고 항목수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구한다. 이 평균 점수가 되도록 5점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틀이다. 전부 5점 만점이라면 분명 당신은 이 책을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상 전부 만점인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부족한 항목을 만점에 가깝게 만들려면 여기서도 스몰 스텝의 관점이 필요하다. 우선 1에서 2점을 받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시 하지 않는다. 재미없는 취미 수업, 열받게 하는 친구, 맛없고 불친절한 가게 등은 모두 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거나 약간의 노력만으로 끊을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끊어버려야 한다. 1점인 항목은 당신에게 하지 않는 편이 좋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컨대 한동안 참고 해왔지만 현재 업무가 계속 1점이라면 이직이든 부서 이동을 요청하든 그 자리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하든 뭐든 해야 한다. 3에서 4점인 항목은 5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손질해 보자. 수면이 2에서 3점이라면 베개를 바꾸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거나 낮 동안에 몸을 움직여 피곤하게 만들어두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5단계 평가는 꼭 매일 할 필요는 없다. 며칠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과 이번의 점수를 비교하면 자신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재미있다고 느껴야 오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말고 싫어하는 일을 줄이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계속해 보자. 생각의 초점을 내부에서 외부로 바꾼다.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내향적이다. 언뜻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자기 내부로만 파고드는 내향적 성향이 강하다. 그 이유도 역시나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압도당하거나 쉽게 동요하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감동이나 충격, 상처를 받는 일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자신, 즉 내부로 생각이 집중된다. 하지만 그러면 항상 힘들 수밖에 없다. 아프다, 괴롭다, 지쳤다, 나는 안 된다 등등.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 번 했으니 반복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힘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생각의 초점이 내부를 향하면 그 힘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지만 외부를 향하면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외부를 향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는 시점을 갖는다는 의미다.
한 어머니가 차 밑에 깔린 아이를 보고 차를 번쩍 들어 올려 아이를 구했다는 실화가 있다. 생각의 초점이 아이를 향했을 때 차를 들어 올릴 수는 없다라는 상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킬리만자로를 등반했을 때 일이다. 당시 우리는 2인 1조로 파트너와 함께 등반했다. 내 파트너는 경험이 적고 체력도 장비도 어쩐지 불안불안한 상태였다. 반면 나는 체력이나 경험이 충분했기에 정상까지 오를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목표는 파트너를 도와 정상까지 데려가는 일이었다. 그런데 해발 4,000m에 도달했을 때 현지 가이드가 몇 명을 지명하며 당신들은 등반을 계속하기 어렵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 파트너도 지명된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 뒤로 2,000m 정도를 파트너 없이 혼자 올랐는데 그때까지는 편하게 올랐던 등반길이 갑자기 힘들어졌다. 겨우 정상까지는 올랐지만 파트너가 사라지자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면서 괴로워졌다. 사람은 초점이 내부를 향하면 약해지고 외부를 향하면 강해진다. 당신도 이 법칙을 활용해 보길 바란다. 예민한 사람은 원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 지금은 내향적인 성격 탓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잠재력을 감추고 있다는 말이다. 타고난 배려심을 사소한 걱정에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넓은 시점으로 생각해보자. 가족과 회사, 지역, 사회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환경을 정비하여 더욱 파워업. 다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홀대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정성을 쏟아서는 안 된다. 내향적인 시점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써야 맞다. 챙기라는 말은 생활 속 스트레스 요소는 계속해서 제거하고 쾌적한 요소는 늘리라는 의미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그만큼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기 쉬워진다. 일상 생활용품 중에 스트레스를 주는 물건은 없을까? 향이 너무 강한 비누와 세제, 통기성이 나쁜 셔츠, 잘 막히는 스프레이, 까슬까슬한 니트, 혹시 참아가며 쓰고 있지 않은가? 무딘 부엌칼, 책상보다 낮은 의자, 조금 작은 구두, 동전을 꺼내기 힘든 지갑, 시끄러운 청소기, 새로 사기 아까우니까 라며 계속 쓰고 있는가? 이런 물건들이 당신의 오감에 매일 부담을 준다. 깔끔하게 이별하고 당신에게 맞는 물건으로 바꿔서 스트레스를 줄여보자. 또한 쾌적한 요소를 늘릴 때는 행복의 5단계 평가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4.5나 5점을 받은 항목은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보자. 그러려면 우선 일상생활에 점수를 매겨
자신에게 어떤 시간이 소중한지를 찾아내고 인식해야 한다. 위기관리 능력은 이 시대에 강하다. 섬세하고 예민해서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일이든 앞날이 불투명한 시대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안을 느낀다. 정보만 쫓아다니거나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피곤해서 무방비로 버티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에 익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남보다 빨리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덕분에 꼼꼼한 예방책을 세울 수 있다. 어떠한 불안도 반드시 과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체를 파악하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어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정보를 알아보는 기술을 단련해 두면 불확실한 정보에 우왕좌왕할 일이 없다. 통찰력이 있으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지 예측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난 물품을 준비해 둘 때는 당장 필요한 생필품만이 아니라 편안한 피난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다. 사실 대피소 생활이나 난민 캠프에서는 신체적 건강 상태보다 정신적 증상이 더 문제가 된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정신과 처방약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만이 가진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일 것이다. 모두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예민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마음의 평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